내 이름은 김말순, 올해 72입니다. 평생 한 번 시집 가면 죽을 때까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살아왔습니다.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하지만 며느리의 손끝에서 드러난 오래된 서류 한 장이 제가 감추고자 했던 과거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첫 결혼과 쓰라린 이혼, 그리고 재혼. 그것은 제 자존심이자 동시에 제 굴레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가족 앞에서의 폭로, 무너진 체면과 눈물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숨길 때 더 깊어지고 드러낼 때 치유된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가족이 진짜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12월의 어느 날 오후,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박도연의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며느리 박정희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될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희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된장찌개에는 호박을 그렇게 두껍게 썰어 넣는 게 아니라니까.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터는 더 얇게 썰겠습니다. 다음부터? 매번 다음부터라고만 하면서 왜 고치질 못하는 거니? 내가 도현이 아버지 시집살이 할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한 번 말씀하시면 바로 고쳤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그런 기본도 안 되어 있어. 말순은 일부러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부엌으로 향했고 정희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어제 내가 입고 나간 옷을 봤는데 그게 무슨 유부녀가 입을 옷이니? 빨간색 코트라니.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그런 화려한 색을 입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희는 도마 위에 팔을 썰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코트는 남편 도현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고른 색깔의 옷이었고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여자는 말이야, 한 번 시집가면 평생 그 집안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어.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 맘대로만 살려고 하니. 말순의 훈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 그 녀석 요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정신이 없으니까 애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던데. 내가 손자 교육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번에는 아들 민재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는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 준비에 바쁜 시기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 대기업 인턴십도 합격했고요. 인턴십이 뭐 그리 대단한 거니? 정식 취업도 아니고. 내 친구 손자는 벌써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던데. 그것도 엄마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줘서 그런 거겠지. 말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조금은 줄어들 테니까요. 어머니 왔습니다. 도연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도 고생했네. 얼른 손 씻고 밥 먹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수는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정희가 요즘 살림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더라고.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내가 회사에 있어서 모르는 거야. 낮에 내가 얼마나 속을 썩는지 알아? 며느리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가 한심하다, 정말. 정희는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민재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힘드실 텐데.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희의 마음속에는 깊은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그동안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작아졌습니다. 효자였지만 그것이 때로는 정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또다시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오늘 내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으니까 준비 좀 해둬. 다과도 좀 사오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놔야 해. 남들이 와서 집안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니? 네, 어머니. 정희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선자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어머, 말순아. 내 며느리가 차려놓은 거 보니 솜씨가 좋네. 선자가 칭찬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뭐.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도 아직 멀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혼났을 거야. 정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칭찬해주는 선자 할머니께 고마웠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즘 며느리치고는 착한 편이잖아. 너무 구박하지 마. 선자가 다시 말했지만 말수는 단호했습니다. 착한 게 다가 아니야. 여자는 시집와서 그 집안의 법도를 제대로 배워야 해.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묘한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또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그날 저녁 정희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그 상자는 시어머니의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려다가 정희는 멈췄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연을 가장합니다. 상자를 옮기려다가 그만 떨어뜨렸고 안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서류를 주우려다가 그만 멈춰 섰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혼인신고서라고 적혀 있었고 신부 이름란에는 김말순이라고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랑 이름이 박도연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 도연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재혼?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를 외치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정희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발견한 비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끝없는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그 혼인신고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서류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늘도 말수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여자 주인공이 비난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쫓겨났을 거야. 말순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과거에 다른 분과 결혼하셨었으면서. 하지만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런 과거가 있다 해도 그것을 들추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선자야. 그래, 오늘 노인정에 가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말순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노인정에 좀 나갔다 올게. 점심은 알아서 먹고 저녁은 내가 와서 먹을 테니까 준비해둬. 네, 어머니. 말순이 나간 후 정희는 또다시 그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상자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신고서 외에도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말순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정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하나. 이혼신고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것도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혼을 경험했다니.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건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서류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최선자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그 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니? 도연이 아버지도 좋은 분이시고 너를 이해해 주실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편지의 날짜는 40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와 재혼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이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말수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경험했고 그 후 도연의 아버지와 재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최선자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구나. 정희는 선자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시장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선자의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웬일이니? 선자는 반갑게 정희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본 선자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또 말순이가 너를 괴롭혔니? 선자는 늘 정희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말순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선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과거? 무슨 과거? 우연히 오래된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예전에 다른 분과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선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되었구나. 말순이가 알면 기절할 거야. 정말 사실인가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순이는 22살에 처음 결혼했어. 중매 결혼이었지. 상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은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었어.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말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매일 맞고 욕먹고 시집 식구들도 모른 척했어.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 여자가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했으니까. 선자의 목소리에는 옛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말순이가 더는 못 견디고 집을 나왔어. 그때가 25살이었지. 친정에서도 쫓겨났어.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혔거든. 그 시절에 이혼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겠니?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 후 말순이는 서울로 올라와서 식당에서 일했어. 그러다가 도연이 아버지를 만났지. 도연이 아버지는 첫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던 분이었어. 말순이의 과거를 알고도 받아주셨지. 그럼 아버님은 어머니의 과거를 아셨던 건가요? 그래. 하지만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말순이가 간곡히 부탁했거든. 새로운 가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잊고 싶어 했어. 정희는 이제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보수적이었는지, 왜 그렇게 체면을 중시했는지.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선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하나만 말하자면 말순이도 나름대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 상처를 숨기느라 더 날카로워진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말순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시장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평소 같으면 기가 죽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 뒤에 숨겨진 상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는 분을 만나서 좀 늦었어요. 아는 분? 누구? 그냥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에요. 말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퇴근하고 민재도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도연이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서에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알고 보니 재혼 가정 출신이래요. 그런데 정말 밝고 긍정적이더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라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혼 가정이 뭐가 재미있다는 거니? 그런 집안 출신이면 문제가 많을 텐데.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재혼 가정도 많고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지만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지켜야지 이혼이니 재혼이니 하는 건 무책임한 거야. 정희는 말순의 그 말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살았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털어놓아야 할까? 그때 민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끝났어. 민재는 엄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정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견딜 수 있어.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항상 엄마만 뭐라고 하시고.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 거야.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날 밤 정희는 다시 한번 그 서류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말순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상처받은 젊은 여자였구나. 정희는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희는 말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잔소리는 계속되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순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차를 가져다 드리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도연이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었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으니까. 순간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과거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말순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함께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셔도 돼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별것 없어.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선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말순아, 나야. 들어가도 되니? 선자야. 들어와. 선자가 들어오자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자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할머니들끼리 이야기 좀 할 테니까 자리 좀 비켜주겠니?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니?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내가 뭔가 불안할 때 그런 표정 짓는 거.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자야, 가끔 옛날 일이 꿈에 나타나. 무슨 옛날 일? 그때 첫 번째 그 사람 말이야.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나니? 모르겠어. 그냥 요즘 들어 자꾸 생각나.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순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잊었니? 알아. 하지만 이혼이라는 걸 해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 선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도연이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했잖아. 행복? 난 늘 불안했어. 혹시라도 도연이가 알게 될까봐,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그래서 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어.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든 엄격함과 보수적인 태도가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그래서 정희한테도 그렇게 엄하게 구는 거니? 선자가 물었습니다. 정희? 왜 갑자기 정희 얘기가 나와? 너도 알잖아. 내가 정희를 너무 심하게 대한다는 거. 그 애도 힘들어해. 난 정희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순아, 혹시 내가 정희한테 그러는 건 내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 아니니?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저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뿐이야. 정말? 내가 늘 말하잖아.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라고. 그게 정희한테 하는 말이니? 내 자신한테 하는 말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에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자야, 나는 실패한 여자야. 첫 결혼에 실패했어. 그런 내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니?
말순아,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 도연이 아버지한테도 도연이한테도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내 과거를 덮으려고.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든 가시 돋친 말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아, 그렇다고 정희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 정희를 보면 옛날 내 모습이 보여. 젊고 희망에 차 있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된지. 내가 겪은 걸 그 애는 겪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서 더 엄하게 대하는 거야?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선자가 떠나고 정희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할까요? 그래.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였지만 정희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어떤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엄격함, 보수적인 태도, 끊임없는 잔소리. 그것들이 모두 상처받은 한 여자의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도현과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재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도연이 물었습니다. 친구 할머니가 사실은 2번 결혼하셨대요. 그런데 지금도 정정하시고 행복하게 사신다고. 순간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재야, 식사 중에는 다른 이야기하자. 하지만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만. 말순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밥 먹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민재야,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정희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지만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말순이 정희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에 없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내가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이해? 뭘 이해한다는 거니? 정희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고요. 저를 가르치려고 하신 거였다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 알아. 하지만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이 집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일요일 오후 박도연의 집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도연의 사촌들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말수는 며칠 전부터 이 모임을 준비하며 정희를 더욱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음식이 이게 뭐니?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친척들이 오는데 이런 걸 내놓을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정희는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난 후로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족 모임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도연의 사촌 형제들과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까지 모두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들 앞에서 더욱 위험 있는 어른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정희가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해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늘더라고요. 말순이 친척들 앞에서 정희를 깎아내렸습니다. 도연의 사촌 형수가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정희 씨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 집안 음식 맛을 제대로 내야 하는데 아직도 친정 스타일을 못 버렸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재가 엄마 곁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들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하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하지만 정희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의 사촌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한번 결혼하신 걸로 평생을 사시고 가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그럼요. 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죠.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에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시죠. 친척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말수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이고 그게 올바른 거죠. 그 순간 정희는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가서 그 오래된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정희야, 그게 뭐야?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요. 어머니의 첫 번째 결혼 서류들이죠. 거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말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니야. 그건 오해야. 말순이 소리쳤지만 서류에 적힌 이름과 날짜는 명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이셨다고요? 도연의 사촌 형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이 아버지가 두 번째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완벽한 어른인 척 하시더니.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재혼했어. 그게 뭐 어때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숨기셨어요? 왜 저한테 그 사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이혼은 무책임한 거라고. 그런데 어머니 자신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22살에 첫 결혼을 하셨고 25에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30에 아버님과 재혼하셨죠.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사셨어요. 너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말순이 정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선자 할머니께 들었어요. 어머니가 첫 결혼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도요.
그 말에 말수는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자가 말했다고.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셨고, 그래서 이혼하셨죠.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상처를 저한테 대물림하셨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저를 더 완벽한 며느리로 만들려고 하셨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말순이 소리쳤지만 이미 그녀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 됐어요. 그동안 단 하루도 어머니의 잔소리와 구박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이 짜다, 싱겁다, 청소가 덜 됐다, 애 교육을 못 시킨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드셨죠? 왜요? 제가 정말 그렇게 부족했나요? 아니면 어머니 자신의 불안을 저한테 투사하신 건가요? 정희야, 그만해. 도연이 말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다 말하겠어요. 어머니, 저도 한 인간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민재가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맞아요. 할머니는 엄마한테 너무하셨어요. 너마저. 말수는 손자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할머니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엄마를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집안일이니까 가족끼리 해결하세요.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4사람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과거를 숨기고 계셨다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과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행했다는 거예요. 불행?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희생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거였나요? 아니면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였나요? 도연의 질문에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폭로의 순간 이후 박도연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말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은 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최선자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말순의 과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순아, 나야. 문 좀 열어. 선자가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친구가 힘들다는데 안 올 수 있니? 선자는 말순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정희야. 선자는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가 말순을 돌아보았습니다. 말순아, 이제 다 드러났으니 오히려 속 시원하지 않니? 속 시원하다고.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다 무너졌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게 뭔데? 거짓 위에 세운 체면? 선자야. 미안. 하지만 사실이잖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어. 말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야. 첫 번째 결혼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 그래. 그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를 희생시킨 건 잘못이지. 정의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해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저를 대하셨는지. 말순이 정희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를 보면 젊은 시절의 내가 보였어. 희망에 차서 시집 온 23살의 나. 그런데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지.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남편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어. 부유한 집안, 좋은 학벌, 번듯한 직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 하지만 술만 마시면 괴물이 됐어. 선자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맞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집 식구들의 반응이었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남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절 여성들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3년을 버텼어. 매일 맞고 욕먹고 모욕당하면서도 버텼어. 왜냐고? 이혼녀라는 낙인이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집을 나온 거구나. 선자가 말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 이혼은 집안의 수치라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지. 식당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도연이 아버지를 만났어. 말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달랐어. 내 과거를 알고도 받아주셨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결혼했고 도연이를 낳았어. 행복했어. 정말로. 그런데 왜? 정희가 물었습니다. 두려웠어. 늘 불안했어. 혹시라도 내 과거가 밝혀지면 어쩌나. 도연이가 이혼녀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어쩌나.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애썼어. 말수는 정희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집 왔을 때 나는 너에게서 과거의 나를 봤어. 그래서 더 엄격하게 대했어. 내가 나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알겠어. 내가 너에게 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폭력이었어. 내 상처를 너에게 대물림한 거였어. 그때 도연이 회사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어머니,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혼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게 저를 지키는 거였나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것 아닌가요? 도연의 말에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민재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힘든 상황에서 용기 있게 선택하신 거잖아요. 민재야. 그리고 할머니가 이혼했다고 해서 저희가 할머니를 다르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 할머니세요. 민재의 말에 말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김말순 씨가 재혼이었다며. 그렇게 도도하게 굴더니.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자기가. 말수는 그 모든 시선과 말들을 견뎌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노인정에 들렀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 씨. 그래, 나야. 김말순. 이혼했다가 재혼한 김말순. 말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도 한 인간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지. 그게 죄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내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선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말순아. 이제야 진짜 너를 보는 것 같아. 몇몇 할머니들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들 비밀 하나씩은 있지 않니? 맞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말순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상외의 반응에 말순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이 만든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우리 차 한잔 할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순과 정희가 마주 앉은 거실에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처음 이혼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25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돈도 집도 심지어 가족도 없었지. 친정에서는 내가 못나서 쫓겨난 거다라고 했어. 시집에서는 못된 년이라고 욕했고.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하루 종일 울었어. 죽고 싶었어. 정말로. 한강다리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 어머니.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살았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미싱 돌리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울지 않았어.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말수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아버지를 만났어. 그분도 아내를 병으로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셨지. 내가 일하던 식당에 자주 오셨는데 어느 날 말을 걸어오셨어. 말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소?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눈물이 났어.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내 과거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받고 다시 일어선다고 하셨지. 그리고 청혼하셨어. 그래서 결혼하신 거군요. 그런데 정희야, 나는 그때도 불안했어.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언제 내 과거가 드러날까? 그래서 더 조심했고 더 완벽해지려고 했어. 도연이를 낳고도 마찬가지였어. 이 아이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집 왔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어. 내가 나를 판단할까봐, 내 과거를 알아낼까봐.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거야. 내 흠을 찾고 너를 비난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판단할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판단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알아. 이제는 알아. 너는 그저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싶었을 뿐이지. 하지만 나는 너를 계속 밀어냈어. 내 상처를 지키기 위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억눌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그건 사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 내가 선택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말순이 놀란 눈으로 정희를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 전에 한 번 시련을 겪었어요. 5년 동안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 직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정희야, 그 상처 때문에 결혼이 두려웠어요.
도현 씨를 만났을 때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엄격함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여자였네. 말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도현과 민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도 거짓말을 했구나. 어머니. 하지만 알아줘. 그건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내가 이혼녀의 아들이라는 편견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랐어. 도현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김말순의 아들이에요.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성의 아들이죠. 말순은 아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재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솔직해진 거예요. 더 이상 비밀도 없고 가면도 없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그동안 너에게도 너무 엄했지? 괜찮아요, 할머니. 전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정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신경 쓰지 마. 말순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상인이 말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정말 친해 보이네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전우예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살아요. 그래.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더 이상 가면 쓰지 말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진실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고 진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뭔데? 정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부서 막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집은 정말 화목할 것 같다고. 왜냐고 물었더니 제가 요즘 너무 밝아졌대요. 정말? 네.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집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다고.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마주하고. 할머니 있잖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뭐? 우리 집 이야기를? 말순이 놀랐습니다. 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지. 그런 이야기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제목은 시어머니의 비밀 어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습니다. 말순의 과거가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는 모습에 정희가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그냥. 오늘 회사 회식이 있었어.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무언가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도연은 어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것은 쓴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나요? 오늘 회사에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재혼이셨다며요? 그것도 이혼녀셨다고.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동네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전 어머니를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도연아, 거짓은 아니야. 나는 어머니가 뭘 숨기든 그건 어머니 자유예요. 하지만 왜 정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남을 괴롭힌 건 비겁한 거 아닌가요? 도연아! 정희가 말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그게 정희를 괴롭힐 이유는 되지 않아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체면이 중요하다.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게 다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 나를 위한 거였어. 그게 뭐가 잘못이니?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50년 전 이혼녀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내가 알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나는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어. 그 시대는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왜 계속 그 틀에 갇혀 사셨어요? 이번에는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할머니도 피해자였어요. 민재,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가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억압받았는지. 세 세대가 거실에서 대치했습니다. 각자의 시대적 배경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 말이 맞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어머니는 여성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던 시대를, 우리는 조금은 나아진 시대를, 민재는 더욱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뭐가 달라요? 상처 주는 건 어느 시대나 잘못이잖아요. 도연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생각해봐요.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머니와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도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정희한테도 너한테도. 하지만 나도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한 인간이었어. 어머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더 외로워졌어. 그래서 정희를 더 괴롭혔는지도 몰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 밑에 두고 싶었어. 민재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민재야, 할머니 나이에 무슨 미래가 있겠니? 할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가 진짜 모습을 찾으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우리 모두 비겁한 면이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25년을 참기만 했고 여보도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겁했어요. 어머니가 정희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으니까. 왜 그랬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효자이고 싶었어요. 좋은 아들이고 싶었고. 그래서 아내보다 어머니를 택했죠. 그것도 비겁한 거였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네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말순이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최선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요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럴 줄 알았어. 오랜 세월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거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
하지만 이제 고름은 뺐으니까 서서히 나을 거야.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말순이는 강한 사람이야. 그동안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냈잖아. 이번에도 극복할 거야.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극복하겠지.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말순이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옛날 사진들. 도연이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이야.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과 도연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비뚤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비뚤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상처받은 거예요. 말순이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내가 정말 미웠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정희가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젊고 예뻐서, 도연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보여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가진 것 같아서.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미워한 건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였어. 상처받기 전에 순수했던 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희야. 어서 와요. 어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과거는 과거로 묻고. 새로 시작? 네. 우리 모두 상처가 있고 잘못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인정했으니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민재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도 아빠 의견에 찬성이에요. 우리 가족 여행이라도 가면 어떨까요? 여행? 말순이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저. 4명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 어떠세요? 말순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넷이서. 일주일 후 가족들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노래 부르세요. 아이고, 내가 무슨. 어머니, 한 곡 하세요.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말순은 쑥스러워하다가 옛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젊은 시절 유행했던 노래였습니다. 와, 할머니 노래 잘하시네요. 민재가 박수를 쳤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노래 좀 했지. 말순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말순과 정희가 요리를 하고 도현과 민재가 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요리하니까 좋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도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뭐? 그 시대에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도, 혼자서 서울까지 와서 새 삶을 시작한 것도. 그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아. 그리고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방관자였어.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미안한 게 있잖아요.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건배를 합시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4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새벽 말순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희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못 주무셨어요? 아니, 잘 잤어. 오랜만에 푹 잤어. 너는? 저도요. 근데 새벽 공기가 좋아서 나와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 지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두 여자로, 두 엄마로.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박도연의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정희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정희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노인정 회장을 다시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과거의 일이 알려진 후 말순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말순 씨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미안해요. 그때 너무 성급했어요. 말수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노인정으로 돌아온 말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임원이에요. 정말 축하해요. 가족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민재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기업 최종 합격했어요. 정말 모두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최고야. 말순이 민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면접 때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야기를? 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한 강인한 여성의 이야기요. 면접관들이 감동받았어요. 말수는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할머니의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며칠 후 정희의 친정어머니가 방문했습니다. 사돈 간의 만남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정희의 어머니가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어서 오세요. 두 사돈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정희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말순이 긴장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노릇해봐서 알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온 여자로서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이해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정희도 행복해 보여요. 그동안 제 딸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돈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 양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정희가 친정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굴이 좋아진 것 같구나. 요즘 행복해서요. 말순이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가 좋은 며느리예요. 제가 그동안 제대로 몰라봤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정희도 어머니를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정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화목해졌으니 작은 파티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소원했던 친척들도 초대하고. 좋은 생각이야. 말순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희가 주도하게 해주자. 나는 도울게. 정희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야. 나는 조언자 역할만 할게. 정희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파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순과 정희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이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도연이 아버지가 좋아했던 요리인데. 말수는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명령이 아닌 전수였습니다. 파티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민재의 친구들까지. 와,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와 제가 함께 했어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도 덧붙였습니다. 정희가 대부분 했어요. 저는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달라진 관계에 놀라워했습니다. 파티 중간에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사진과 영상을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부터 현재까지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상처도 있고 비밀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민재의 나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시대의 아픔을 견뎌낸 강인한 여성이고 엄마는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빠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든든한 기둥이고요. 영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가족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영상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았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정희에게. 정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든 역사라는 것을. 상처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어서.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현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두 분 모두를 지키겠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처를 극복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할머니와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네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어.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 최고.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미래의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김말순의 가족도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춰진 과거는 상처를 남겼지만 용서는 다시 가족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순이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정말 살 것 같구나. 정희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남은 날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자.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미소였습니다.